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을 콕 집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논란이 오늘 또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버스가 전한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 최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담당했던 경찰관이 지금 취임식에 간 경위 어제 우리가 네, 이제 얘기하다가 아직 취재가 좀 덜 됐다고 했는데 오늘 예, 좀 나온 게 맞습니다. 있나요? 좀 예, 오락가락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저희가 후속 보도를 위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그 답변들도 좀 제각각이고, 네. 사실 어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락가락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렇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취재를 계속 하고 예, 있고 맞습니다. 서로 오락가락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김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청룡 봉사상 수상자들을 다 초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미담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네. 미담 사례 중에 좋은 분이 있어서 사례만 보고 뽑은 거고, 그리고 음, 초청장이 발송돼서 이제 발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주민번호랑 뭐 주소를 묻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 어, 개인 전화는 그 A 경위한테만 한 것은 아니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명 자체가 다 미담이 있고 뭔가 공이 있으니까 청룡 봉사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양반만 미담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그 모든 미담 사례를 다 종합을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딱딱 집었는데 이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공교롭네요. 네, 네. 근데 어제 그 윤 대통령 최모 씨, 네, 이 고발인 측 변호사 한 분이 있었죠. 이상훈 변호사. 이게 맞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전에 필터링을 못했으면 네, 무능이다. 그렇죠. 하고도 했으면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이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뭐 무능을 드러냈다고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공교롭지만 공교로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이게 김 기자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자. 지금 얘기는 여전히 청룡봉사상 이유를 댄 거잖아요. 네, 근데 요 미담 사례를 얘기하면서 네, 청룡 봉사상과는 관련이 없어서 네. 모든 사람이 초청된 것은 아니다. 청룡 봉사상 대상자가 모두가 초청 대상이 됐던 건 아니다. 그 이 그렇게 사람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A 경위에,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하죠. 우린 송모경이라고 하자고요, 예, 편의상. 그 알겠습니다. 뭐 성만 얘기를 해서 송모경위는 그러면 그 미담 사례가 다른 분들보다 더 오히려 더 뭐 뛰어났다 공력이 뛰어났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골랐다는 건가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 시민 뭐 시민이나 아니면 이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한 네, 2,700명 중에 700명을 뽑는데 700명. 그 예. 700명에서 미담이 딱 걸릴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미담도 있고 공이 있었으니까 청룡봉사상도 받았겠죠. 맞습니다. 그건 뭐 있었겠죠. 근데 700명 중에서 그분만 딱 이렇게 꼭 집어냈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700명 속에 또 그분이 들어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 전체 회의에서 그게 이제 행안위가 열렸었죠. 예,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찰관이 총 38명이 이제 그 참석을 네. 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38명의 참석 포함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 오늘 이제 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행안위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국회 질의들이 네, 이어졌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 말씀하신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인가 그 수상자였는데요. 예. 이분이 어떤 기여가 있었냐면은 그 한국 산업체들의 그 기밀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장관님 말씀 좀 산업 주시죠. 스파이. 장관님. 네. 여기는 또 이상민 장관은 또 이렇게 분명히 청룡봉사상 이 공로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취재한 바는 그건 아니잖아요. 청룡봉사상 때문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했는데 말이 청룡봉사상 핑계를 대는 듯 하지만 또 뉘앙스가 지금 다르잖아요. 장관하고 지금 예, 실무자 우리가 취재한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된 게 청룡봉사상이었잖아. 저희한테 된 네네네. 게. 그래서 저희들이 청룡봉사상 수상자를 김 찾았던 기자가 거죠. 다 찾았죠. 네.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재하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그 중에 딱 이제 2명만 갔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한 명이 이제 이 송경이고요. 다른 한 네. 명이 이제 N번방 수사를 했던 다른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청룡봉사상 수상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송경이한테는 행안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가 갔었고 네. 이 다른 경찰관한테는 그 네. 공문이 내려와서 갔던 겁니다. 네, 예. 다른 경로죠.
이 엠번방 사건 이분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자기는 청룡봉사상하고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언론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저희들은 어제 5명 중에 4명을 다 접촉을 한 거잖아요. 송경이까지. 네, 그런데 한 명은 어제 연락이 안 나고 못 했는데 MBC가 또 5명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한 명이 야간 근무를 해갖고 지금 예.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MBC에서 보도를 보면 한 명도 청룡봉사상 연락 못 받았다. 예. 나도 받았는데 초청 뭐 연락도 못 받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룡봉사상을 받고 취임식 간 분은 송경이 뿐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런데 공교로운 거잖아요.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네. 그런데 청룡봉사상 계속 이유를 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핑계거리가 없으면 그럴까도 싶어요. 어제 저희가 그 네. 기사를 꼼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아마 네. 방어를 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방어할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청룡봉사상 그나마 네. 뭐 지푸라기 같은 뭐 그나마 잡아갖고 하는 게 지금 청룡봉사상 핑계 같아요. 다른 하나도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네. A 경위한테는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간 거잖아요. 송경이에. 송경이한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송경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개별적으로 전화한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들 네. 공무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공무원이 그날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조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당연하죠. 예, 네. 근데 그 송경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공문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서 아. 공문을 안 보냈다. 그 웃기는 거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거. 보통 우리가 하다못해 결혼식을 하더라도 다 네.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5년에 한 번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인데 네. 그래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취임식 준비단인가? 준비단이 있었죠. 있었죠. 준비위원회가 있었죠. 네. 그 위원장이 저기였잖아요. 그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박주선 의원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그걸 뭐 전화해가지고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요즘 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저 청룡봉사상 얘기를 했는데 MBC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5명 중에 4명이 다 연락 못 받았다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한겨레 보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겨레에서는 그 특별 초청 대상자는 또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MBC 보도랑 그리고 저희 보도랑 좀 결이 다른 게 네. MBC에서는 대통령실의 초청인 특별 초청으로 분류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MBC 대통령실의 특별 초청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이 네. 특별 초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특별 초청한 사람이 그때 누구였어요? 그때는 이제 유튜버들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대통령실 특별 초청이었다. MBC 보도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한겨레는 또 취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별 초청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한겨레도 분명히 취재를 했을 텐데 한겨레 취재 내용은 어떤 건가요? 행정안전부 취재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겨레 보도상으로. 저는 송경이가 당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보낸 명단에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MBC하고 결이 약간 다른데 네. 특별 초청이 돼갖고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보낸 명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명단이 없잖아요. 예, 명단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 어제 보도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네. 한겨레가 명단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지금 한겨레가 명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 초청 명단에 없었다는 걸 저도 읽었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근데 한겨레가 갖고 있는 명단이 전체를 갖고 있는지 네. 일부만 갖고 있는지 저희도 알 수가 알 없잖아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헷갈리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한겨레 보도가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고 MBC랑 네. MBC는 분명히 특별 초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한겨레는 지금 특별 초청보다는 어떤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실무추진단에서 이렇게 보낸 것처럼 돼 있는데 네네. 약간 좀 서로 지금 달라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 취재한 거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상민 장관 얘기한 것도 좀 다르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더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해보자고. 그 취임식 참석자들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오락가락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단을 공개하지를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이게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의혹 보도가 나오니까 네. 더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더 숨기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비춰지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걸 하더라도 다 방명록을 작성을 하잖아요. 다 하다못해 그 개인들이 하는 것들도. 네. 예. 그리고 다녀간 사람도 다 체크하고 그 5년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인데 네네. 이 명단이 없다고 하는 이렇게 어설프게 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야 되는 사안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다 파기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폐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 시간대별로 해명이 달라지는데요. 네. 파기했다고 얘기했다가 일부 네. 명단이 있다고 했다가 또 그렇죠.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폐기했다고 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전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게 나온 다음에 이 뭐 이제 얘기했다고 좀 했었죠. 논란이 되니까 폐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또 은근슬쩍 그렇죠. 일부는 있다. 대통령 기록물인데 폐기한 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또 일부 있다.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공문 그래서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 주겠다고 하던가요? 일단은 뭐 공문은 확인해 보겠다. 뭐 이 네. 정도의 대답만 계속 나옵니다. 네. 자, 하여튼 논란이 된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선은 이제 구구 유튜버들이 그 참석했을 때, 네. 처음에 어떻게 논란이 됐어요? 처음에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시하는 구구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로 채용이 됐었죠. 채용된 게 이제 드러나니까, 네. 그게 같이 논란이 되면서 취임식에 참석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 나왔죠. 시작했고요. 네. 결국은 그 구구 유튜버 중에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참석한 게 아니라, 네, 한 30개 정도의 유튜버가 네. 참석을 했던 거죠. 네. 이 특별 초청 명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일반 추천인이 표시되지 않은 유튜버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초청자가 김건희 여사로 드러난 명단도 있고 또 이제 아닌 명단도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이유가 뭐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네. 그 초청 대상자 기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네. 그 초청하는 이제 한 700명 정도를 초청을 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 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 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국민, 네. 뭐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기타 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국민 등 한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구 유튜버들 30명씩이나 되는 뭐 여기서 저희들이 홍보할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 유튜버들이 금방 김 기자 얘기한 그 기준들에 다 합당한가요? 어때요? 이게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전혀 아니죠. 네. 네. 극우 유튜버들하고 대통령실하고 밀월이 좀 예사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그 미 하원 의장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 네. 그때 그 대통령 시민사회에서 강승규 수석이 또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이유를 그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예. 뭐 게이트 키핑 없이 이렇게 다 나와도 되는 건가요? 참 문제예요. 문제인데 특히 이제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여론 수집하고 이런 게 좀 그 민심을 전달하는데 균형 잡히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막 극우 유튜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생각, 그 편향된 생각 이런 것들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지금 관계가 이것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또 있었죠. 뉴스버스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제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징계 국면에서 그 화환을 보냈는데 그 화환을 보낸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뭐 김모 목사 네. 그 자신이 주도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틀 뒤인가 뭐라면 이렇게 됐어요. 그 김모 목사란 분이 네. 또 극우 유튜브 중에 한 명이죠. 그 김상진이라고. 네. 거기는 이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인가?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집 앞에서 집 앞 시위도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고 얘기했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중앙지검장 시절 아닌가 싶어요. 예, 그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적폐 수사만 네. 할 때, 네. 그랬던 이 양반이 갑자기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그 예, 앞에 근조환을 세워놓고 막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아까 그 김건희 여사 고모되는 그 목사, 김모 목사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그 김상진 TV의 독자로서 자기는 참여했을 뿐이지 아, 내가 하한 전신 주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뭐라 그랬어요? 또 그때. 그 윤석열 검찰 응원, 김상진 TV에서 한 얘기가 예,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그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의 그 응원환 전시는 네. 시민단체 이제 자유연대 소속의 김상진 사무총장이 뭐 주도하고 네. 수많은 유튜버들이 뭐 지지하고 팬들이 네. 뭐 협력해서 진행한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유튜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완 부대 모집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 하완 중에 진열되어 있는 하완 중에 문 전 대통령 그 양산 네네네. 한산마을 앞에서 욕설 시위하는 그분의 그 극우 유튜버의 이름이 달린 네네, 화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채널 명이 달려있는 그런 화환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맨날 이렇게 방송도 나고 네,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뭐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알고 보니까 결국은 다 북구 유튜버들이 주도해가지고 희한한 세상입니다, 정말.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김상진 씨라는 사람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작년 6월 29일인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할 때 그때도 네. 나타났었다고 해요. 그때도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서 갑자기 사람을 몰고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그 대권 도전 선언할 때 네,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그 출마 선언할 때 팬클럽이 뭐 열지대 뭐 이런 거 했던 열기대였습니다. 모양이죠. 네, 근데 그 열지대 대표 자격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마스크도 주고요. 물도 배열 체크도 하고요. 그랬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때 혹시 갔었어요? 출마 선언 그 그 자리에는 못 갔습니다. 제가 대권 도전 출마 선언할 때? 그때는 못 갔습니다. 우리 김 기자 전에 전혁수 기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다녀왔는데 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김상진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집 앞에서 막 테러 하겠다고 했던 네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막 하고 있더라.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희한하다고. 근데 이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제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좀 응원, 지원 이렇게 받으면서 좀 밀월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네. 또 대선 후보 시절에는 또 선거 과정에서 또 이 유튜버들의 그쵸.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그 캠프가 있는 그 건물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어서, 네. 예,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저기 광화문 이마 이마 빌딩에서, 빌딩에 네, 좋은 데 있었네요. 네. 아주경제가 이마 빌딩에 있나요? 예,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근무할 때 이제 유튜버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유튜버들을 대통령실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게 그냥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의심은 계속 가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좀 취재를 해야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를 이렇게 따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요. 어제자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취임식에 참석했던 극우 유튜버, 이제 예. 약간 점을 보시는 그런 분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담아서 점을 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네. 방향으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 참석한 경로하고 좀 다른 게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리가 어디 앉아 있었냐면 윤 네. 대통령 아버지 뒷열에 앉아 있는 게 그때 포착이 됐었어요, 사진으로. 네네. 그런 걸 보면 또 경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앉은 자리가 방금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그 윤 대통령의 아버지 바로 뒷줄에 앉아 있는 그 귀빈석인데, 예.
이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도 또 이 확인을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논란이 또 네. 커졌었습니다. 여전히 권오수 회장 아들 귀빈석에 초청된 경위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 이게 나왔는데 드러났는데 네, 이 안 드러난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귀빈석에 앉는 사람이 이게 초청 경위가 안 드러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백서를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비인 초청,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 네. 및 가족 초청, 그리고 네. 뭐 이런 초청을 하는 기준들이 있는 기준들이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왜 이 사람들이 왔고 어떤 네. 기준으로 왔고 누구 추천으로 왔는지는 다뤄줘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명단 자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취재를 지금 해야 되죠. 아직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권오수 회장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송경희 건도 그렇고, 네, 뭐가 지금 확연하게 어떻게 해서 취임식에 초청됐다. 이게 드러난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도 참석을 했는지 취재를 해 나가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나 네. 행안부 본인들이 이제 어떤 정직하고 뭐 떳떳하다면 명단을 공개해서 차라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귀빈석 같은 경우는 공개 못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자리마다 이 시계 나눠주기 바쁘다고 하던데, 네네. 대통령 시계. 그 시계 나눠주는 게 뭐겠어요? 대통령 시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차고 다니면서 이게 자랑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석에 참석을 했다. 그거는 자랑할 일이지 숨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희한하게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숨기는 일이 많아요. 아까 경찰청 차장도 네. 이제 송경이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네. 4만 명이나 되니까 뭐 수사의 뭐 객관성이나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 한번 생각해보자. 경찰청 차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저는 그러면 차장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이제 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네. 자, 전화로 요청이 왔어요. 네. 요청이 와서 그거를 대장이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문이 왔잖아요. 네. 반부패 수사대장 앞으로. 네. 그럼 반부패 수사대장이 네. 자기 선에서 정결 처리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아니라고 다 봅니다.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네네. 위로. 더더군다나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금 굉장히 핫한 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반부패 수사대에서 하잖아요, 남부청.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건도 있고 거기에 네. 이런 이 핫한 수사들이 지금 첨예한 그게 이해관계들이 더더군다나 권력자들의 이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이 수사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공문이 와서 네. 했는데 반부패 수사대장이 알아서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저도 아니라고 다 봅니다. 해서 경찰청 차장까지 다 저는 검토를 마쳤다고 봐요. 청장까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 경찰청 이 G라인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헷가닥한 거죠. 맞습니다. 이건 전부 다 참석하게 이 결재를 받아갖고 참석이 됐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날아가야 될 사안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날려야 될 사안이죠. 한동훈 장관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게 네. 보여지는 과정이, 맞습니다. 예. 그 보여지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막 그 오락가락 해명도 오락가락해서 아직은 우리도 오늘 정리를 쌈박하게 못 해드렸는데 네네. 추가로 계속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초청 경위를 저희들이 확실히 또 취재해서 곧 밝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